안녕하세요. 배구도사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관장이 주포 부키리치의 부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인데요. 22일 경기에서 부키리치는 1세트 중반 블로킹 후 착지 과정에서 상대 실바의 발을 밟으며 왼쪽 발목을 다쳤습니다. 정밀 검진 결과 발목 인대 파열로 사주 진단을 받았고 사실상 정규리그에서 복귀가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정관장은 현대건설과 치열한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던 상황인데요. 승점 1점 차이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핵심 공격수인 부키리치가 빠지면서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이진 감독은 2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전 선수들을 거의 쉬지 않고 기용했다는 점이 일부 팬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고이진 감독의 선수 기용 스타일은 강한 주전 의존도와 긴 출전 시간을 특징으로 합니다. 정관장은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선수층이 얇은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매우 길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여자 배구 출전 세트 수 상위 6명 중 5명이 정관장 선수일 정도로 특정 선수들에게 많은 부담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메가, 부키리치, 표승주, 정호영, 박은진 등 핵심 선수들은 매 경기 대부분의 세트를 소화하며 높은 체력 소모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고이진 감독은 강한 훈련 강도로도 유명한데요. 그는 체력 훈련과 실전 연습을 강조하며 선수들이 경기 내내 강한 압박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시즌이 길어지면서 선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특히 외국인 선수들에게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부키리치는 아포짓 스파이커로 뛰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올 시즌에는 아웃사이드 히터로 전환되며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했는데요. 공격뿐만 아니라 리시브와 디그까지 책임져야 했고 그만큼 몸을 던지는 플레이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식 없이 모든 경기를 소화하며 체력 부담이 극심해졌고 결국 GS 칼텍스전에서 부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부키리치는 이날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강한 블로킹 가담과 오픈 공격을 시도하며 부담을 짊어졌습니다. 결국 1세트 6대9 상황에서 블로킹 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실바의 발을 밟으며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부상은 단순한 불운뿐만이 아니라 누적된 체력 부담과 과도한 경기 출전이 만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이진 감독이 2위 싸움을 위해 부키리치를 계속해서 기용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리그 우승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기용이 불러온 부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플레이오프를 대비해 주전 선수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고 백업 선수들을 육성해야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부상으로 인해 정관장의 시즌 운영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부키리치가 플레이오프에 복귀하더라도 최상의 컨디션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이진 감독이 남은 경기에서 어떻게 선수단을 운영할지 그리고 무리한 주전 의존도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키리치의 공백은 단순한 전력 약화가 아닙니다. 부키리치는 올 시즌 총 638득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왔는데요. 공격 성공률도 40.93%로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며 메가와 함께 팀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상으로 플레이오프 출전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정관장의 포스트 시즌 전략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관장 구단은 부키리치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도 대체 선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시즌 막바지에 아웃사이드 히터 대체 자원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대건설과 2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관장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2위를 사수하려다 자칫 플레이오프에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정관장의 남은 시즌 순위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정관장의 남은 시즌 전망을 분석해보면 부키리치의 부상이 순위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정관장은 21승 9패, 승점 58점으로 현대건설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키리치의 부상으로 인해 남은 경기에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해졌고 현대건설과의 순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관장이 남은 경기에서 2위를 유지하려면 현대건설과의 격차를 유지하거나 벌려야 하는데요. 하지만 부키리치가 최소 4주 결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정관장이 전력 공백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대체 선수 활용이 미흡한 정관장은 부키리치가 빠진 자리에서 메가와 표승주, 전다빈, 박혜민 등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현대건설 역시 주전 공격수 위파위가 시즌 아웃된 상태라 만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정관장보다 선수층이 더 두텁다는 점에서 순위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관장이 부키리치 없이 남은 경기에서 승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2위 자리를 현대건설에 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관장은 3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부키리치 없이 남은 정규리그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공격력 저하가 불가피하고 팀 운영에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이 정관장보다 경기 운영이 안정적이며 상대적으로 일정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정관장이 3위로 밀려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3위가 된다면 플레이오프에서 2위 팀과 원정 경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장 입장에서는 2위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지만 부키리치의 이탈로 인해 3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이진 감독이 남은 경기에서 어떻게 팀을 운영할지,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부키리치가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정관장의 최종 성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상 배구도사였습니다.